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오다이바는 도쿄만에 있는 대규모 인공섬이다. 1800년대 방어 목적으로 조성됐지만 1990년대 이후 상업과 레저 복합 지역으로 자리 잡았다. 이곳 오다이바 지역에는 얼마 전 로봇 전시장이 문을 열었다. 학생과 일반인들이 산업용 로봇을 직접 작동해보고 체험할 수 있는 로봇 전시장. 가와사키 로봇 스테이지다. 今回ここに開設しましたのは広く一般の方にロボットのことを理解していただく、認識していただく、そういうことを目的にですね、この東京のお台場という一番人が集まる中心地にこういうショールームを設けました。 산업용 로봇의 수요자인 기업들이 아닌 일반인들을 위해 마련된 전시장. 이 전시장에선 산업용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뿐 아니라 관람객들이 직접 로봇의 동작을 설정해 볼 수도 있다. 전시장 한쪽에서는 로봇이 방문객의 얼굴을 그려준다. 수평으로 된 두 팔은 사람의 동작을 그대로 재현해낸다. 이 로봇의 이름은 듀아르.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대신해 파견되는 로봇 노동자다. 듀아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인간과 로봇이 한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従来ロボットと人っていうのは安全策で区切られてたわけですけども、そういうものがなくても人とロボットが一緒に作業できると、そういう中でいろんな可能性が広がってく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철창 안에서 벗어난 로봇은 이렇듯 과거와 달리 인간과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하고 있는 일본은 로봇 노동자 시대를 열었다. 일본의 로봇 개발과 사용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세기 말까지 일본은 세계 로봇 산업을 주도해 나갔다. 오랜 기간 로봇 산업에 대한 막대한 연구와 개발을 진행해온 일본. 하지만 번번이 흥망성쇠를 반복한다. で特に自動車産業とエレクトロニクス産業に依存する度合いが非常に高かったので、例えばリーマンショックの後に自動車産業が世界的に投資を控えてしまった時には日本のロボット産業も生産高売上高が3分の1ぐらいまで減少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が起きました。でそれと同じようなことが例えば IT バブルがはじけた時にエレクトロニクス産業が投資を手控えてしまった。でこの時もかなり大きなやっぱりロボット産業としてのダメージを受けています。 이렇듯 빅유저, 즉 한정된 분야의 의존도가 높았던 일본 로봇 산업은 글로벌 경기 변동에 대한 대항성이 매우 약했던 것이다. 여기에 세계 로봇 강국 일본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현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 원전의 폐허 속을 뚫고 들어가 오염된 잔해를 제거하고 방사선 지옥을 청소해야 할 로봇이 로봇 왕국 일본에는 없었던 것이다. 原因はやはりそれ以前にも原子力環境、放射線環境で使うための作業用のロボットの開発を政府はしてきたわけですけども、開発したものを実際に現場で使って検証するっていう段階のことをやってないんですね。オペレーションをする人たちにもそういう技能を使うためのノウハウであったり、そういったもののトレーニングだったりということが本来行われていなければすぐには現場では動かないわけですね。でそのプロセスがスポンと抜けていたので、ああいう事態が起きた時に日本のロボットがすぐに投入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ところが非常に大きな問題になって
たんだと思います。 연이은 투자와 기술 개발에도 불구하고 정작 위기의 순간 일본을 지킬 로봇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원전 사고 현장에는 미국의 로봇들이 투입됐다. 이후 일본은 자성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현재 2020년까지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의 로봇 시장을 확대한다는 목표로 로봇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일본. 로봇 왕국의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일본의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로봇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통해 기반 기술 확보에만 주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 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실용화라든가 이를 새로운 분야로 확대하거나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 리먼 쇼크나 IT 버블 붕괴 등 경제가 무너졌을 때 로봇 산업도 자연히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일본과 같이 특정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실용화에 성공한 국가도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죠. 일본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독일. 오랜 시간 특정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에 주력해온 독일은 2차 대전을 전후해 수많은 과학자들이 해외로 망명하거나 연구를 중단하면서 한동안 독일의 기초과학은 완전히 무너진 듯했다. 하지만 그동안 다져온 저력을 발판 삼아 현재 유럽 로봇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1960년) 사이버네틱스 연구소로 시작한 독일 항공우주국은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도 손꼽히는 시설과 기술을 갖춘 로봇 연구기관이다. 이날은 센터 개방의 날. 일반인들에게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개함으로써 로봇 분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마련된 자리다. 시작부터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전시회에는 세계 최경량 로봇에서부터 우주 로봇, 산업용, 서비스 로봇 등 이곳 독일 항공우주국에서 개발한 다양한 로봇과 그 기술력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이런 독일 항공우주국의 주요 연구 목표는 바로 우주 로봇이다. 전시회에 선보인 이 로봇들에는 그동안 우주 로봇을 개발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 특히 사람의 팔 운동을 그대로 모방해 만든 로봇 팔은 개발 당시부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사람의 근육에 연결된 센서를 통해 움직이는 로봇 팔을 작동시키자 팔끝에 있는 기다란 손가락 4개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기존 로봇의 느리고 둔탁한 몸놀림이 아니다. Was ganz wichtig ist, dass wir mit dieser neuen nachgiebigen Technologie Bereiche in der Robotik erreichen können, die früher unzugänglich waren. Früher mussten die Roboter in einem geschlossenen Raum hinter Gitter arbeiten, weil sie zu groß, zu schwer und zu gefährlich waren. Heute können wir die Kontakte detektieren, das heißt, die Roboter können mit Menschen zusammenarbeiten. Und dann ein weiterer Bereich, der für uns ähnlich wichtig ist, ist der Bereich Healthcare. Diese Nachgiebigkeit haben wir auch für Medizinroboter eingesetzt und ein Robotersystem entwickelt, das ähnlich zu dem vielleicht bekannten Da Vinci-System sehr feinfühlig Chirurgie ausüben kann. Viel mehr dürfen wir nicht sagen, aber es gibt auch 사람의 팔보다 실용성을 한층 높인 이 기술은 이미 일부 산업 현장에 적용됐다. 생산 현장에서 사람과 협업하는 산업용 보조 로봇 분야와 서비스 로봇 분야,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로봇의 손을 활용하자는 이 개념이 연구 방향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Wir werden, glaube ich, immer mehr Roboter in unserer Umgebung sehen.
Also wirklich Roboter, die nicht nur in der Fabrik arbeiten, sondern im Alltag. Dadurch, dass jetzt Roboter mit Menschen interagieren können, zwischen den Menschen kommen können, werden wir sehr, sehr viel mehr Anwendungsgebiete haben. 인간과 더불어 작업하게 될 로봇은 이제 초경량, 저전력의 서비스 로봇 시대를 향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비단 독일 항공우주국만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로봇 생산 회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쿠카 로보틱스.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12,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쿠카 로보틱스는 300종의 다양한 로봇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거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다. In der Vergangenheit haben die Roboter sehr stark im industriellen Umfeld eingesetzt worden, klassisch aus dem Automobilbereich. Da ein Roboter wird am Boden montiert, ich habe einen Schutzzaun außenrum. Mit dem LBR IVA haben wir zum ersten Mal einen Roboter, der sensitiv ist und der auf Kontakt mit den Menschen reagieren kann. 최근 선보인 경량 로봇은 그동안 사람이 했던 정밀한 작업 수행을 대신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협업도 가능해졌다. 바로 고성능 충돌 감지 알고리즘을 내장하고 있어 모든 축에서 충돌을 조기에 감지해 유연하게 반응하고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안정성까지 높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접근이 어렵거나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 가볍고 작은 크기의 유선형으로 설계돼 기존 생산 시스템과 쉽게 접목도 가능해졌다. 이렇듯 전통적인 생산 구조를 뛰어넘어 산업용 로봇 기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In der Vergangenheit lag der Schwerpunkt sehr stark auf der Mechanik, auf dem Roboterarm. Das hat sich inzwischen sehr stark gewandelt. Für uns ist das Thema Software, Sensorik und Intelligenz des Roboters ein immer stärkerer Schwerpunkt. Das heißt, ca. 60-70% unserer Aktivitäten in Richtung Forschung und Entwicklung gehen stärker in den Bereich Software, Intelligenz und zusätzliche Funktionalität in den Roboter zu integrieren. 로봇은 이제 더 이상 철창 안에 갇힌 특별한 물건이 아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제품이 됐다. 과거 인간과 로봇 사이에 일정 거리의 보호 장벽이 필요했다면 이제 로봇이 인간과 나란히 작업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곳 프라운호퍼 IPA 연구소 역시 로봇 공학은 핵심 연구 분야 중 하나다. 독일의 대표적 응용과학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산하에서 로봇 개발을 주도하는 생산기술 자동화 연구소는 프라운호퍼 연구협회가 거느린 57개 연구소 중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연구소다. 이곳 역시 기존 산업용 로봇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바로 생산 라인에서 혼자 정해진 일만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 대신 인간과 공동 작업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산업용 로봇이다. Eine der großen Innovationen des IPAs bestand darin, Mensch und Roboter ohne Zäune zusammenzubringen. Das heißt, dass der Roboter das ausführt, was er am besten kann. Ausdauer, Präzision, Kraft und auch der Mensch das an Fähigkeiten übernimmt, was er am besten kann. Erfahrung, Geschicklichkeit, Wissen, Qualitätsbewusstsein und diese beiden Partner zusammenzubringen ohne Zaun, das war unsere Idee Ende der 90er Jahre und wir hatten aus der Idee die Mensch-Roboter-Kollaboration letztendlich entwickelt. Und man kann sagen, dass die Mensch-Roboter-Kollaboration inzwischen
eines der großen Themen, eines der großen Innovationen in der Robotik geworden ist, weltweit. 인간 로봇 협력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차세대 로봇. 이를 SME 로봇이라 부른다. 대부분의 중소제조업체들은 숙련된 기술자가 물러나면 생산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완전한 로봇 자동화로 전환하기 어려운 자동화의 덫에 걸려 있다. 이런 중소기업을 위해 비숙련자도 쉽게 설치 운영이 가능하고 사람과 같은 작업 공간에서 안전하게 협업이 가능하며 가격대도 저렴한 꿈의 로봇 기술이 IPA를 통해 현실에서 생산 기술로 이어진 것이다. 인간과 로봇과의 협력. 이 기술은 이제 떠오르는 블루오션이라 불리는 서비스 로봇에까지 이어졌다. 바로 1995년부터 진행된 케어봇 프로젝트다. 상업화에 초점을 둔 케어봇 4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 투입됐다. Also bei CareRobot 4 haben wir uns konzentriert auf Modularität. Für uns ist CareRobot 4 eine Plattform, um viele verschiedene Anwendungen in der Praxis zu kommerzialisieren. Wir haben jetzt die erste Anwendung als Verkaufsassistent bei einer Elektronikmarktkette. Wir sehen aber auch Anwendungen in Hotels zum Beispiel, in Krankenhäusern, Pflegeheimen. Und der Vorteil von CareRobot 4 ist, dass er modular ist und wir ihn sehr schnell an die Anforderungen einer bestimmten Anwendung anpassen können. 케어봇이 활동하고 있다는 한 전자제품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로봇은 즉각적으로 반응해 관심을 끈다. Hallo und herzlich willkommen im Saturn Ingolstadt. Suchen Sie etwas? 예, 텔레비전 파티요. 이 케어봇의 이름은 폴. 원하는 매장을 말하자 안내를 시작한다. 잠시 후 사람이 옆을 지나가자 혹여나 부딪힐까 가던 길을 잠시 멈추는 센스를 발휘한다.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이 지나다닐 때 서로 좀씩 이제 양보하고 충돌을 회피하듯이 마찬가지로 로봇도 사람과 같이 있는 데서는 이제 사람과의 충돌을 회피하고 그런 것 사람 오는 것을 인지를 해서 또 기다렸다 가는 그런 안전장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이 로봇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가전제품 매장들을 지나 드디어 원하는 위치에 도착했다. 폴은 제품의 가격이나 진열 장소 같은 단순한 질문에 응대할 뿐 아니라 레이저 스캐너로 사람을 인식하기도 한다. 더욱이 이용자와의 감정적인 상호작용도 가능하다. 인간과 로봇과의 협력 시대로의 진입. 우주 로봇에서 시작된 독일의 로봇 산업은 이미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걷고 있다. 독일은 우주 로봇 기술에서 시작된 로봇 관련 기술들을 산업용이라든가 서비스 분야 등 실제 현장에 접목시켜 나갔거든요. 특히 우리가 독일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로봇과 사람이 한 공간에서 협업이라는 것이 가능한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죠. 이는 로봇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가장 좋은 사례이자 앞으로 로봇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양한 로봇 산업 관련 전후방 기업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는 이스라엘. 최근 로봇 산업 혁신의 아이콘으로 등장하면서 세계 로봇 시장의 새로운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존 국방 로봇과 함께 급부상하는 산업이 바로 헬스케어 로봇 산업이다.
이미 선진국들이 선점하고 있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이처럼 이스라엘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틈새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략했기 때문이다. This was the only spine robot available in the market. We were the only one in the world, and so there is actually no comparison with the others. But in terms of general medical robotics, not only for the spine, it is much smaller, as I mentioned before, because we want it to be attached to the patient to get it very high accuracy. 틈새 시장 공략에 있어 르네상스의 성공 요인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바로 소형화와 정확성이다. 선진국보다 한 발 앞선 기술 개발과 특허를 통해 사람의 신체 부위 어디에든 부착돼 환자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작게 만들었다. 1mm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척추 수술에서 이것은 높은 정확성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런 노력 끝에 지난 2011년 미국에서 척추 수술의 승인을 받은 르네상스 가이드 시스템은 더욱 정확하고 안전하게 척추와 뇌 수술을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세계 헬스케어 로봇 시장은 선진국들이 독점하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수술 로봇 시장은 지난 1999년 다빈치 수술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미국 인투이티브 서지컬사가 독점하는 구조인데, 이런 다빈치 수술 로봇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 기업 중 하나인 이스라엘 마주르 로보틱스는 새로운 틈새 시장 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를 선점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세계 로봇 산업의 판도를 뒤바꾼 새로운 국가의 출현이 있었는데 바로 중국이죠. 최근 로봇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중국. 2014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산업용 로봇 시장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중국 로봇 산업의 급부상은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이렇듯 중국이 급부상할 수 있었던 그 저력은 무엇일까? 中国最近这几年这个机器人发展的速度非常快，所以这样的话，中国的制造业规模是全球最大的。还有一个特点就是，中国的制造业的这个门类非常的多，也是中国机器人市场的一个比较大的一个潜在的一个市场。这是个最重要的问题。 세계 최대의 로봇 수요국인 중국. 가동하는 로봇 수도 세계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로봇 산업에 있어 늘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 바로 시아순이다. 那么去年的话，我们是在工业机器人这块，我们生产了2900多台，几乎就是接近3000台。那么去年呢，中国本土的机器人的产品占了中国市场的1/3，差不多在，也就是33%、34%左右。那么新松呢，在本土机器人企业里边，几乎是占了50%。 거대한 중국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로봇 생산 분야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시아순은 지난 2014년 인공지능 제조 모델 디지털 공장을 가동했다. 전체 디지털 공장은 물류와 생산에 있어 완전히 인공지능 자동화를 구현했다. 이는 중국이 자체 생산하는 첫 산업용 로봇 생산 라인으로 이로 인해 연간 5,000대의 산업용 로봇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다. 과거 생산 라인에 가득했던 노동자들은 이제 수백 대의 로봇으로 대체됐다. 이 핸드폰을 실제 로봇을 써서 마지막을 부드럽게 갈아버리는 그런 상당히 재밌는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밌는 점은 단순히 이게 데모가 아니라 실제 생산 라인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예입니다. 여기에 전형적인 혁신을 위주로 하는 시아순의 또 다른 강점, 바로 산학 연계를 통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一方面，我们的各个创新
团队啊，或者我们的整个研究院，实际都是一个开放的一个平台。我们现在跟中国科学院各个跟我们有关的这些所建立了一个很好的合作关系。另外，我们成立了叫中国科学院机器人与智能制造的创新联盟。在这个联盟的平台上，我们可以跟科学院、中科院在各个所里边，在机器人啊，在智能技术啊，在感知技术啊等等这方面呢进行多方面的一个合作。那么同时呢，像我们上海的研究院有跟上海交大啦，包括上海分院啊，还有上海的科技大学等等这些高校也建立了一个很好的合作关系。 이처럼 산학 연계를 통한 인력 배양은 시아순의 든든한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생산, 학습, 연구를 통합한 특색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가는 시아순. 그 출발은 바로 중국 과학원에서 시작됐다. 중국 로봇 산업 기술의 메카이자 중국이 산업용 로봇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출발점이기도 한 중국과학원 선양 자동화 연구소. 오랜 전통만큼이나 로봇 관련 다양한 기술 개발에 주력해온 이곳은 1980년부터 중국 공업 로봇 산업화에 기여하고 있다. 这块沈阳自动化所建立的目的呢，主要是面向国民经济和国家安全的一些重大需求，这个突破核心关键技术。 推动和建立新的技术体系，这样的话呢，形成制造业的这个行业的解决方案，促进中国机器人技术的这个发展，建设有中国特色的机器人研究所。 특히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수중 로봇. 바로 이곳이 수중 로봇의 연구 개발을 이끄는 수중 로봇 연구실이다. 30여 년 전부터 이어온 수중 로봇 기술은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인정받고 있다. (1980년대부터) 6,000m급 자율 무인 잠수정을 비롯해 다양한 무인 잠수정과 글라이더 개발 경험을 갖고 있는 심양 자동화 연구소. 이런 무인 잠수정의 개발은 1986년 3월에 만들어진 863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863呢是86年3月，当时中国刚刚改革开放，所以说呢，当时它叫高技术追踪计划，主要就是跟踪一下国外先进国家的高技术领域的最新进展，然后中国制定一些计划，主要是一个跟踪和追踪的计划。那么在863计划之中，应该说从沈阳自动化所来讲，很多的研究工作都是在863计划支持下完成的。这是因为中国现在的科研发展 已经不仅仅是要跟踪国外的最新进展，现在已经进到了一个原始创新阶段。 새로운 혁신 단계에 진입한 중국의 로봇 산업은 지난해 5월 중국 제조 2025에서 10대 핵심 산업 분야로 선정됐다. 이후 중국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기존 외국계 기업이 독식하다시피 했던 중국 로봇 시장에서 토종업체들의 기술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研究所一方面每年会投入，比如我们的实验室的重点实验室的这个基金进行关键技术的攻关；另一方面呢，开展一些企业的横向项目，需求来这个提出，这样我们从他们的实际需求出发，然后这个 依照现有的这个技术成熟度，开发出这个适用于各种环境以及各种作业任务的机器人，这个是我们的一个主体的发展方向。 그간 중국 경제를 견인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 사라지는 현실에서 중국이 높은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찾은 기술력 강화.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인간의 노동력을 자랑했던 중국이 이제 산업 로봇 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 잡는 발판이 되고 있다. 중국의 로봇 산업 내수 규모는 전 세계 로봇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 수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다 보니 내수 시장만 선점하면 해외 시장 진출까지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기에
산학 연계를 통한 로봇 핵심 기술까지 선점한다면 과연 중국 로봇 산업을 넘어설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 미래 전략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로봇 산업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선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이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전 세계 국가들의 특화 전략, 일본의 로봇 신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중국의 제조 2025 등 이미 여러 나라에서 국가 차원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지금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어느 위치에 와 있을까? 최근 국제로봇연맹이 발표한 2015년 우리나라 산업용 로봇의 보급 대수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자동차 산업이 로봇 산업을 주도했지만 최근엔 전기 전자 분야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도 로봇 산업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다. 그리고 이제 내일을 위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Weiterentwicklung, denke ich mal, auch im Bereich der Service-Robotik, da Korea da sehr stark drin ist. Ich denke mal, im Bereich von Healthcare und Medizinrobotern wird sehr viel geforscht in Korea und dann kann man auch erwarten, dass in der Zukunft da immer mehr Roboter kommen.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로봇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헬스케어 로봇 산업을 꼽았다. 특히 우리나라가 선점하고 있는 마이크로 의료 로봇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미 확보된 기반 기술과 특허로 충분히 해외 특허 장벽 구축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선진국의 특허화 시장을 선점당한 일반 수술 로봇과는 달리 시장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미래형 의료 로봇으로 불리는 마이크로 의료 로봇 시장은 한국 로봇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놓치지 말아야 할 분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미래를 주도할 로봇 선진국들의 특화 전략에 맞서 틈새 시장 육성이라는 선택과 집중만이 남아있다. 로봇 기술력에 따라 명암이 갈리는 세상에서 하나의 작은 기술은 경쟁의 구도를 완전히 바꾸고 승자와 패자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미래 산업의 먹거리로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로봇 산업. 로봇 산업의 미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